미안하다. 어려우니 니들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지금 이 공저자로 가신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인데 많이 팔렸습니까, 이사장님? 그것 좀 중요한 얘기지. 앞으로도 많이 팔려야 되는데. 예.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3쇄를 찍었고 네. 그게 꽤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요즘 아무래도 뭐 독서계가 쉽지 않고 출판계가 또 신현복 선생님 본인의 글이라면 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뭐 그나마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요즘 그 독서 풍토에 일반적인 풍토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3세면 꽤 많이 팔린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신홍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생님은 뭐 직접 저서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저술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래서 저는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저조하고 그 뭐 김어준이라고 하는 출중한 그 저 언론인이 맨날 얘기하죠. 책은 읽는 게 아니야. 사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원래 내 얘긴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선생님이 우리 김찬원 선생님도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수십 권 쓰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책이 뭐 30년 만에 완판이 되셨대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뒷책이 1995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대중문화와 문화 실천이라고 그 책이 20 거의 근 30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죠. 요즘도 1년에 한 너댓 권 정도씩 팔린다고 출판사에서 예. 보고가 와요. 한울 출판사죠.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저로서는 이게 아직도 어쨌든 이걸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강의 때 이렇게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그 독일의 림츠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돈 많은 집에 그 상속자였는데 그 상속을 받자마자 다 자기 지분을 다 팔고 연구소를 세워요. 그래서 본인은 그 연구원이 돼서 평생 다양한 책을 쓰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납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들이 돈을 요구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독일 역사상 최고액의 몸값을 내고 풀려났어요. 예. 한 달 만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범인들을 이제 몇 달 안에 다 체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체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거기 잡혀 있는 동안 범인들한테 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책을 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사줬어 다. 이 범인들이. 근데 그 중에 1년에 한 너댓 권 팔리는 책이 있었던 거예요. 몇 권. 그러니까 이 책들의 판매 루트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쉽게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괴되거나 납치되면 제 책을 주문하시면 범인들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책이 다 그래요. 1년에 몇 권씩 팔립니다. 팔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예. 이게 코로나 직격탄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뭐 책도 이제 자 삶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태어난 시기가 있고 이게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 12월에 나왔는데 2020년부터 이제 우리가 그때 벙커에서 이제 북콘서트 하고 학교에서 뭐 인문학습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계속 읽기 모임과 이
북출간 관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유선기 선수가 강릉에서도 면 모임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게 줄줄이 다 취소됐습니다. 아. 이게 나오고 2월까지 금세 3세를 찍은 거예요. 석 달 만에. 아.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네요. 코로나 직격탄이 상당히 컸죠. 이 책하고 관계에서는 뭐 근데 다른 부분도 영향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아쉽다기보다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 책이 잘 팔릴 줄 알고 인쇄를 학교에다 기증했는데요. 책이 안 팔려요. 아 이거 민망해 죽겠네. 그런 또 아 좀 얘기가- 팔려야 돈을 갖다 아니, 주는데. 그 얘기를 뭐 아 부각을 그래서 해야 내가 되겠네. 딴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미안해. 인쇄를 기증하기로. 예, 기증했어요 이미. 아. 학교에 예. 기증을 해서 이제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책이 안 팔리니까 드릴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걸 좀 팔아야 돼. 예. 여러분 저 혹시 인터넷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좀 책을 좀 구입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입이 더 먼저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쇠기샘의 참모습을 지금 현재 이 신영국 평전이 잘 그려내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글쎄 뭐 수치화한다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의 참모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를 그려내셨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근데 사실은 이 참 누구 어떤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게 과연 있나요? 그거는 무교족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이해한 선생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의 참 모습은 이런 게 있고 우리는 그 중에 뭐 몇 프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났고 이해한 그리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그분의 모습을 그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고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콘티에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니. 나 대답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빙. 아니 그 질문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또 상반된 왜냐면 얘기합니다. 신 선생님처럼 또 여러 평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오해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다면 그게 우리 정 국장이 얘기하는 그런 측면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공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가 이제 4대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게 각각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지. 그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본 건 한계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본 걸 모아놓으면 본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창남 선생님은 지근거리에서 늘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 관련해서 핵인싸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일진입니다. 일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뭐 김창남 선생님한테 일진이에요, 제가. 근데 신영복 선생님한테 이진이지. 암만 해도 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서로 좀 다른 면을 본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렇군요. 그리고 어투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 이런 걸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책에 같이 녹아 있다라는 거는 장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거는 저자들 아니면 두 분 저자 아니면은 말씀해주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최영국 선생님한테 더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해서 지금 뭐 겸손하게도 이렇게 많이 접근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뭐 지필하는 저자로서 그 지필이 끝나고 또는 뭐 지금까지 어떤 그 책을 쓴 게 나 잘했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 뭐 그런 걸 느꼈던 순간이나 뭐 계기 같은 게 있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 북콘서트 할 때 그 벙커에서 할 때 제 딸내미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꼿꼿하게 앉아서 끝까지 잘 듣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재밌었냐고 뭘 들었냐 그랬더니 한마디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빠를 생각해서 자기가 콕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 그래도 그 동영상은 남아 있으니까 보면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좀 기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신영복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긴 인연이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또 약간 책 써서 조금 그 선생님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데 자부심이 있죠.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저희들은 어쨌든 선생님과 근 20년 그 한솥밥을 먹으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뵀기 때문에 그냥 책만 읽거나 그런 사람 분들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런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단지 선생님을 그냥 책으로 뵀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을 직접 뵙지 못하거나 또 강연을 직접 듣지 못하는 거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은 좀 뭐 한계가 있겠죠. 뭐 돌아가시기 됐고 다시 뵐 수도 없고. 그렇지만 두 분이야말로 진짜 가장 지근거리에서 선생님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험이 분명히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김창남 선생님 혹시 이제 출간된 이후에 이제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뭐. 사실은 이게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저희가 20년간 그분과 같이 뭐 점심 식사하고 늘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수많은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촌철살인의 어떤 해학, 유머, 또 그 통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 감탄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왜 기록을 해놓지 않았을까? 좀 녹음이라도 좀 해놓지 않았을까? 스마트폰도 있었는데 좀 그날 좀 이렇게 메모라도 좀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 나이 되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뭘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린 게 너무 아쉬워요. 일부분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아쉬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불뚝불뚝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있어요. 때 좀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뭐 네. 쇠가 더 하고 할 때 뭐 보충.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자꾸 잊어버려. 아니 지금 떠오르는 게 그때 웃었던 기억이 떠오르지 무슨 얘기인지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선생님 재밌으셨죠.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것도 더불어숲의 그 아카이브 그 덕을 본 거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를 할 수 있었죠. 그거를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몇 달을 더 소요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뭐 돌아가신 분 얼마 전에 기세춘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아카이브가 돼 있는데 물론 전부 참고를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분들은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을 만나서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관점도 다르고 불분명하게 녹취를 한 게 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추가 확인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더 만날 분들이 있었는데 못 만난 점도 있고요. 그 고향이라든가 동창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영복 선생님이 그 변방을 찾아서를 길게 못 하셨잖아요. 예. 건강. 신 선생님이 작품이 이렇게 녹아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를 좀 다니면서 그걸 우리 사회 속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써 있긴 한데 그건 부족해요. 그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녹아 들어가 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생각과 작품과 삶이라는 것들을 더 담아냈으면 더 근접거리에서 이 신 선생님 삶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나중에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앞으로 우리 방송 열심히 보세요. 지금 말한 흩어져 있는 뭐 서화 인물 저희 제목이 신용복과 사람들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보충할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 그때 우리 저 최영목 선생님 좀 게스트 이저 공동 진행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강원 일대라든가 뭐 충청도 일대는 제가 동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 이런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최영목 선생님 뵙기 전에 방송에서 끝나올 때 저 개그맨 닮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랬어. 뭐 홍모하는 개그맨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좀 그렇죠. 물론 이제 훨씬 더 잘생기셨지만 예. 예, 그 뭐 이렇게 뭐 말씀 나누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거기도 이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제가 아카이브 팀 일원으로 이렇게 참가해서 신영복 선생님의 친형님이신 신영대 선생님 인터뷰를 하루 종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평전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평전은 정확했고요. 예, 아주 뭐 대단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느꼈고, 우리 저 우령 씨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평전 내용 읽다가 뭐 궁금하신 거 저자나 뭐 이런 분들에게. 아니, 저는 요즘에 그 변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좀 맴돌고요.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님 요즘에 뭐 NFT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신영복 선생님 책 읽으면서 세계관 너무 뚜렷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신영복 선생님께서 먼저 그 다 해놓으신 거에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요즘 뭐 화두가 되는 게 뭐 세계관, 뭐 커뮤니케이션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좀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요. 더군다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들이시니까. 신영복 선생님의 이제 세계관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이요. 그럼 뭐 그냥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신 선생님 어떤 감옥 체험을 중심으로 신영복 선생님을 얘기하는 건 본인도 썩 좋아하신 것만은 아니지만, 그 20년의 시간이라는 게 또 삶에 녹아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늘 느끼는 게, 어느 상황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관련된 거예요.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거기서 누가 소외돼 있는지를 금방 파악하셔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같이 대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늘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옛날에 그 정년 기념으로 바이칼 이런 데 갔을 때 저녁에 늦게까지 난 술을 먹었는데 신 선생님은 9시쯤 들어가셨거든. 내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를 아실 수 없는 정황인데 아침에 꼭 와가지고 속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지? 이게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저분한테 좀 어려워, 내 얘기하기 나를 좀 별로 배려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세계관은 역시 뭐 그거잖아요. 그 나와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알고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삶이다. 그게 전 선생님의 생각을 압축한 거라고 봅니다. 세계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제일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늘 곁에서 감탄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좀 최영복 선생이 그
누구든 소외되지 않게 배려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70대 노인하고 대화하면 그분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고 제가 그 신영복 선생님 5살 6살 된 꼬마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럼 보면 그 꼬마하고 그런 표정으로 그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감옥으로부터 사세에 담긴 편지들을 봐도 그 편지의 어투도 그 상대방이 아버지일 때와 어머니일 때와 형일 때와 동생일 때 다르거든요. 개수 씨, 그 형수 씨에 대해서 다르고 이런 어떤 디테일이 참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런 게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 거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엽서에 조카들이 자랄 때 이제 같이 옆에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림이 등장하는 거죠. 참 대단히 섬세하신. 그 전에 저도 뭐 많은 선생님하고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아주 이제 인상적인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에서 쿵쾅쿵쾅 뛰는데 그 아이들을 바깥에서 보게 됐을 때 그 아이들한테 야 너 뛰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안 먹더래잖아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니 했더니 바닐라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초코로 바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들을 떠올리고 쿵쾅쿵쾅 할 때마다 그 소리가 저 누구의 소리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웃음이 지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좀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대단히 훌륭한 얘기인데 야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쭉 보면서 선생님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옥에서 학습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근데 청구의 추억을 보면 거기서 애들하고 만나는 그렇죠.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좀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원래 그 걔들하고 대화를 풀고 편지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또 기록하시고 이걸 보면 뭐 감옥 이전에 이미 그러셨어요. 그러셨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평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평전에서 좀 선생님의 그 서화나 글씨 가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시 서화로 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읽을 때 이제 그런 느낌 받은 거는 아무래도 그 뜻이 이 저자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가 그 서화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분의 사상과 삶에 대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양이 있는 상황에서 서화는 사실은 어떤 설명보다는 서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다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담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들이 선생님께 서예를 배워서 전시회도 몇 번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글씨가 아니고 이게 결국 그분의 삶과 생각이 어떤 온축된 표현 일종의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특별한 이건 나의 예술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가 글 쓰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표현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서화에 대한 얘기는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와 사실은 그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홍준 선생님은 또 일장 연설을 쫙 하시기도 하고 서화에 대해서 뭐 송나라 미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쫙 하셔서 뭐 그분이야 전문가시고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의 첫 번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친구들 배려를 했던
첫 번째 서화전 세실에서 열린 세실극장. 예.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채 그냥 가가지고 처음 봤다는 거잖아요, 유홍준 선생이. 그래서 예. 거기에서 그 받은 인상 그때 이제 신인복 선생님과 맺은 인연이 평생 그 갔던 분이죠. 그래서 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인복 선생의 서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공부하신 분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 김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안에다 녹여 있는 어떤 서화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더 있다. 그 삶과 서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 스스로 나는 서예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서예가라는 그 말을 스스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은 더러 그분 서예 하시는 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인은 난 서예가 아니고 실제로 서예계라는 어떤 필드에 한 발도 담가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예 스스로를 서예가로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과 그림, 글씨를 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그야말로 활용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신영복 선생님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고 서문을 못 쓰신 게 처음처럼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장지숙 씨하고 이제 고 이승혁 씨가 이제 처음에 예. 에디팅한 거 서문만 쓰셨던 책이 있던 건데 그게 마음에 좀 걸리셨던 부분이 있던 거죠. 자기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거의 다 한 절반 정도를 바꾸죠. 그리고 배치하고 맞습니다. 그 작품집 같은 걸 만드셨는데 아마 서문은 못 쓰셨어요. 그것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서화 작품을 고민하시고 정리하고 한 건 맞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거를 선생님이 거기 정리해 놓은 거가 이제 거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더 덧붙여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 그 책이 있었기 있을 때문에. 때? 예, 예. 예. 혹시 우령 씨 뭐 맨날 서여반 우리 서여에 가가지고 글씨 쓰시는데 선생님 글씨 맨날 보고 하는데 그 한마디 좀. 저는 선생님 글씨를 보고 이제 글씨를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더불어 숲에 와서 서여에서 글씨를 배우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참 쉬워 보여. 저거 금방 따라서 쓸 줄 알았어요. 예, 금방 따라서 쓸 줄 알았는데요. 저 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저도 읽었는데 거의 5년 동안 뭐 그 거의 매일 쓰시고 막 숙제 받으시고 막 이러셨던 그 정성을 다해서 썼던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 교도소. 예, 교도소 정영 안에서 선생님? 예. 그냥 정영 선생님한테 막 5년 동안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교육을 받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보기에는 참 그 편안하고 맞습니다. 보기가 참 쉬운 맞아요. 글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글씨로 계속 쓰려고 계속 연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선생님 글씨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면 글씨도 좋은 글씨가 나온다 해서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저도 거의 이제 다 집에 골고루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그때마다 또 읽어보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영복 선생님의 이 사상이나 이런 세계관들이 정말 저희 20대 친구들도 많이 알아서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점점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글씨 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교수들이 이제 선생님께 글씨를 배우자 하고 해서 모이기는 열댓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글씨를 쓰자. 수요일 점심시간 이후에 1시부터 글씨를 쓰자. 그래가지고 그 수서회라고 수요일마다 글씨를 쓰자 해서 수서회라고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회장인데 막상 수요일 돼서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고 신영복 선생님 혼자 앉아서 글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이 교수들이라는 게 정말
정말 게으르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신영복 선생님 막 쓰신다 빨리 나와라 끌고 나와서 이제 그 글씨를 겨우 쓰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전시회를 막상 하기로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 전시회 할 때. 그 제대로 쓰신 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저 이사장님. 굳이 이번에도 저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연습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타고난 두 것 분 중에 같아요. 그래도 타고난 우리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저희 미얀마 돕기 서예전의 작품을 3점을 내셔서 완판. 제일 먼저 완판된 완판 작가십니다. 저는 분발하십시오, 최용국 교수 선생님. 서예회 2번 다 출품을 했는데 이렇게 출품한 이게 의미가 그겁니다. 신영복 선생님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손 잡고 넘어로가 그겁니다. 원래 예. 그렇게 이게 2번 썼어요. 하여튼 지금 뭐 서화가 나와서 얘기인데 여러분 요 앞에 지금 저희 화면에 보면 저희 더불어숲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굿즈 상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볼수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볼수록 글이 참 편안하죠. 이게 서화 등인데 우리 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원목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전식이라서 그 저희 핸드폰으로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이게 요 위에 껐다 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제 이거 불을 꺼놓고 이 글씨를 봅니다. 보면서 생각을 해요. 동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저도 동행하고 함께 맞는 비.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함께 맞는 비. 동행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도 쓰고 함께 맞는 예. 우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우리 이사장님의 선배이시기도 한 연탄 나눔 그 이동섭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대체 남을 돕는데 연탄을 나누려고 돕는데 표를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뭐 이것도 저거 뭐 고생을 무지 하시다가 이 문구를 딱 봤더니 함께 맞는 비. 이거다. 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까지 얘기해요. 저도 그 소리 들을 때 또 울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참 그런 서화등인데 이 서화등 저희 굿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굿즈에서 보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갑자기 홈쇼핑 분위기로 근데 요것도 하나 소개시켜. 홍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빨리 팔려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이건 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지금 영인해 가지고 여러분에 드리는데 이 한지 자체도요 임채욱 작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가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만든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이용한 서화등은 현재 판매 중이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LED를 이용한 등인데 요거는 저희가 현재 이제 개발 중입니다. 거의 지금 신제 제품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머리맡에다 두고 이렇게 그 등 대신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분위기에 딱 맞네요. 이 진행자가 지금 갑자기 활기가 돌아요. 제가 이걸 아까부터 계속 여기다가 세워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평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좀 쉬어가요. 좀 쉴까?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조금 좀 쉬죠.